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자, 주말에 모처럼 눈이 오더라고요. 저는 올해 첫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올해는 눈이 조금 늦게 온 것 같죠? 그래서 내일 출근하실 때 미끄러지지 마시고요. 또 며칠 남지 않은 올해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왜 매수했을까, 그리고 지금도 매수해도 괜찮을까 등등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새벽에 종료가 되었던 미국 시장 흐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7%, 어제는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S&P 500, S&P 500은 1% 하락이 나왔네요. 그리고 다우지수는 1.5% 급락이 나오면서 지난주 목요일하고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나스닥이 급락이 돋보였다면 어제는 나스닥보다는 다우 쪽에서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 국내 증시가 미국 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우리가 너무 선제적으로 걱정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3대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자, 지금부터는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2월 13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간의 흐름이고요. 먼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첫 번째로 삼성전자, LG,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크래프톤. 자, 이렇게 5종목을 10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가 금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에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21선 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외국인의 매수세도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어가는 과정을 거친 뒤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염두를 해두시고요. 또 제가 이렇게 대형주들의 움직임을 체크할 때는 어제 영상에서 월봉 차트를 체크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영상을 보신다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어떻게 대응해볼지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어제 영상 한번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매수했던 LG를 살펴볼게요. 자, 일단 LG를 한번 클릭해보면, 자, LG의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보세요. 지난 12월 14일 이때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 물량이 잡혔어요. 자, 그런데 14일은 구본주 회장의 블록딜 물량이 잡혔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순매수 물량이 잡혔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딱히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는 일시적으로 블록딜 물량이 잡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 올라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백신 관련주들 다시 한번 조금씩 꿈틀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단키트 관련주 쪽에서 많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죽은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오히려 백신 관련주들, 자, 지금 보시면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또 차트 흐름을 보시면 차트의 움직임도 조금씩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대형주는 월봉 차트를 참고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월봉을 한번 보면 한 이쯤? 제가 83만원 정도, 이 정도의 선을 하나 그었는데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여섯, 일곱 번의 긴 꼬리를 달고 무려 7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 돌파하고 나서 지금은 눌림 구간을 보여주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도 보시면 약간은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 관련주가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는지,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바이오사이언스도 기관 쪽에서 계속 순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관련주로서 계속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크래프톤은 제가 제외를 하고요. SK텔레콤,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SK텔레콤이 분할 상장하고 나서 처음에는 기관의 매수 물량이 꾸준히 잡혔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기관보다는 외국인 쪽에서 계속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간은 손바뀜이 된 것인지 아니면 기관이 조금 쉬어가는 틈을 활용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인지, 물론 이 점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또 차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도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월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 이쯤 되겠죠? 과거에 세 차례 저항대 역할을 했었는데 올 초에 그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서 강력하게 지지 역할로 바뀌었고 이번 달에 분할 상장과 함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SK텔레콤은 한 가지 이슈가 있어요. 자, 지난주에 나온 뉴스인데 SK텔레콤의 인적 분할 후에도 고배당이 예상이 된다 라는 기사가 나왔었고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배당금을 한번 살펴본다면 과거에 분할 상장 전에 그 당시에는 주당 1만원이었어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약 4.2%가 나왔었다면 자, 최근에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당 배당금이 3,300원에서 3,800원 이 사이를 형성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정도 가격이라면 약 6%에서 8% 정도 그 정도 되는 배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에서 8% 굉장히 고배당주죠. 자, 만약에 상단이 8%의 배당을 지급한다면 아마 코스피 안에서도 거의 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 배당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일단 외국인은 배당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배당이 높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외국인의 수급들이 꾸준히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도 참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외국인이 순매수했던 상위 종목들 여기 여러 종목들이 나와 있지만 제가 모든 종목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약간의 특징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재료가 있었고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기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SK이노베이션 유일하게 1,000억 이상을 순매수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LG전자, 현대차, LG, LG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500억 이상의 순매수했던 상위 종목인데 자, 그렇다면 먼저 SK이노베이션 이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단에 SK이노베이션의 수급을 살펴보면 일단 외국인의 수급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순매도 쪽에 가깝고 기관이 나홀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체크해볼 날짜가 있죠. 이때죠. 이때가 12월 16일이에요. 그런데 장중한테는 10% 급등이 나왔었고 종가는 8%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노베이션이 내포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배터리 사업이 내년에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이 내용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에 배터리 3사가 있죠. 첫 번째 LG화학, 두 번째가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렇게 3개의 종목이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 SK이노베이션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LG화학이 작년에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 삼성 SDI는 올해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이 되었죠. 그런데 이노베이션도 두 종목을 따라서 내년에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고 이게 투자 심리를 많이 개선시켰다고 그렇게 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날짜에 또 한 가지 기사가 있었어요. 배터리 사업부의 물적 분할에 대해서 규제 가능성 이런 이슈가 급등을 부추겼었던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물적 분할 상장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고 이런 가능성이 나왔던 이유가 하단을 보시면 자, 한국거래소에서 분할 상장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라는 내용도 있고 또 정치권에서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자회사와 모회사가 동시에 상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쪽으로 논의에 들어갔다 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이때 한 차례 장중에 10% 가까운 급등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규제가 제동이 걸릴 것이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배터리 사업부가 물적 분할이 될 것이다. 되지 않을 것이다. 너무 이쪽을 신뢰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배터리 사업부가 물적 분할 될 것이다. 이쪽으로 먼저 마음을 열어두시고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대감이 상승이 나왔지만 그래도 그 다음날 일반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기대감이 많이 상승이 나왔다면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고가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면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월봉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저항대 이때가 될 수 있겠죠. 이 당시에 거의 1년 정도
21만 5천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21년에 강하게 돌파를 했고 또 한 차례 조정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지지가 되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급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저항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저항선을 조금 내려잡을 필요가 있겠죠. 월봉으로 봤을 때 19만원에서 갭상승으로 출발했고 지난달에 그 갭을 메우는 한 차례 과정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재차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 저점 19만원, 20만원 이 사이가 한 차례 강한 지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LG전자. 자, 최근에 LG전자의 수급을 보시면 확실히 기관 쪽에서 많은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LG전자는 최근에 애플카의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하단을 보시면 LG전자의 전장사업부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흑자가 전환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장사업부가 모바일 사업의 빈자리를 대체할 것이고 또 내년에 흑자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실적도 한번 보시면 지금 매년 실적이 성장이 기대가 되는 사업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광모 회장도 성장 동력으로서 전장 사업부 쪽을 점 찍었던 만큼 저는 LG전자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과 재료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세가 나왔었는데 10월달부터죠.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월봉을 한번 보여드렸듯이 전 고점 11만 2천원 여기 가격대를 강하게 지지해주면서 지금 한 차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가격을 깨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만의 대응 계획을 세워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장 사업부는 굉장히 성장성을 겸비하고 있는 사업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전에 모바일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적자를 보던 사업부 중에 하나였다면 전장 사업부는 내년에 흑자로 예상이 되고 또 애플카 이슈,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개월 동안 많이 눌렸던 만큼 이제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이 더 옳은 위치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현대차. 현대차를 세 번째로 많이 매수했죠. 자, 현대차는 최근에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월봉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월봉 차트를 대입해 본다면 이렇게 자, 과거에 굉장히 지지 역할을 많이 해주었었는데 이렇게 깨고 내려오고 나서 모처럼 올해 처음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가격대까지 주가가 많이 밀렸었고 또 19만 5천원 이 가격대를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는 만큼 저는 이 가격을 충분히 지켜준다면 다시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점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재료하고 모멘텀, 이슈가 동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보여드린 대부분의 대형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은 워낙 올 초에 많이 상승이 나왔고 상당 기간 동안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락보다는 우리가 상승 쪽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2022년을 맞이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